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이번 나는 솔로를 보면은 뭔가 좀 어수선한 느낌이 있고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 출연자들이 보니까 기가 굉장히 셉니다. 사실 현숙을 제외하고 뭐 정숙도 약간은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은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여자 출연자들은 보면은 굉장히 세요. 기도 세고 자기 감정 표현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잔잔한 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조금 격동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옥순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영호하고의 관계, 이미 자기소개 때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약간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서로 좀 통하는 게 있었잖아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안 봐도 다음 데이트 선택은 무조건 이 두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옥순이 영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니까 옥순은 약간 영호를 선택한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호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누군가를 따르고 말 잘 듣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옥수는 반대로 뭔가 명령하고 시키는 거,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 이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옥순의 웃음이 이제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막 거슬린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그 웃음 포인트가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약간 채식순자가 웃는 포인트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했다. 자, 데이트 상대로 옥순이 영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영호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옥순이 뭘 감사해요, 나도 만나고 싶으니까 나왔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테토녀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조금은 강압적이다, 굉장히 저돌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약간은 좀 쎄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편하게 들리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선택을 해서 뭐가 고맙냐, 나도 네가 좋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조금 불편한 모습이 있었다고 보고, 자, 인터뷰를 보면은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 후에도 상철하고 영호에 대한 호감이 여전히 있다고. 그런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성격이 비슷한 거는 영호다, 본능적으로 좀 끌린다라는 거죠. 사실 방송에서 저렇게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 엑스 보이프렌드,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머리로는 조금 더 사회화가 된 상철이 결혼 상대로 적합한 거는 알지만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는 영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오타쿠 기질도 있고 실제 오타쿠 성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게임 하는 데 있어서 에반게리온.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곳에서 끌어내오는 거, 이게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사람을 좀 끌어내오는 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 말에 조금 더 복종하고 말 잘 따르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이런 남자한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본인은 뭔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왜냐,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옥순이 영호를 선택하고 나서 둘이 걸어오는데 영호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먹을 거 봤냐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먹을지 데이트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옥순이 뭐라고 하느냐, 근데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카페 갈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나 배부르다, 그러니까 밥 말고 좀 카페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암묵적으로 약간은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투들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옥순이. 자, 그리고 좀 오지랖이 넓어요. 정희가 영식을 선택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옥순이 영식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정희님이 나올 줄 알았냐고. 영식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옥순이 너무 행복하죠. 활짝 웃어요. 약간 말하는 것도 명령조고, 사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두 사람의 사이에 간섭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감정, 내 감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만한 그런 얘기예요. 아니, 본인이 왜 영식한테 웃어라 마라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왔을 때 영호님이 활짝 웃어줘서 기분 엄청 좋았는데. 자, 이런 게 상대방 만약에 커플이라고 한다면은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이 여자친구한테 그것밖에 못하냐. 분란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도 하면서 동시에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 남자친구는 왜 그러냐. 옆에서 정희가 저는 못 봤어요 이러고 있는데, 표정을 보면은 옥순이 영호를 선택을 했을 때보다 정희가 영식을 선택했을 때 영식의 표정이 더 밝았어요. 더 좋아했고, 좀 말을 함부로 막 내뱉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들도 있고 실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본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뱉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막 웃거든요, 옥순이. 그것 자체도 별로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옥순하고 영호의 대화를 보면은 옥순은 자꾸 영호 보고 독특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옥순이 더 독특해요.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죽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있다면서 자기는 죽을 거면은 한 방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고 싶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사실 나는 솔로에서 처음이었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도 않고. 말하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필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막힘없이 뭔가 막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입에서. 영호는 솔직히 말하면 안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또 옥순이 막 까르르 웃어요. 그렇게 웃긴 대화도 아닌데 좀 억지스럽게 웃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영호한테 독특한 거 알고 있냐고. 내가 왜 영호님을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영호님의 세계가 너무 궁금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다. 사실은 영호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오타쿠 기질이 있다. 이것뿐이지. 그리고 여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 오타쿠 기질이 있는 데다가 여자를 만난 적도 없으니 나를 리드해주는 여자. 뭔가 에너지가 텐션이 막 올라가가지고 분위기를 막 이끌어가는 여자. 얼마나 끌리겠어요. 영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영호는 특별한 게 없는데 오히려 옥순이 굉장히 독특한 타입이거든요. 잘 볼 수 없는. 그리고 둘이 데이트는 거의 옥순이 리드를 합니다. 대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리드를 하는데 옥순이 한참 말을 하다가 물어보거든요. 나한테 궁금한 거 없냐고. 사실 영호 같은 스타일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영호는. 왜냐?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여자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이미 마음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영호가 최종 선택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넘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옥순이 영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데이트 상대 선택을 하고 나서 나는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고민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나는 마음에 두 사람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이죠. 본인은 상철하고 영호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의 선택은 영호인 것 뿐이지 이미 두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쿨한 여자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막 표출하기 위해서 저런 말들도 하는 거죠. 나는 직진하는 여자다. 고민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만 보더라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옥순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소개팅 한 번 해봤다고 했지. 그러니까 영호가 그렇다고 하죠. 소개팅을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여자는 사귀었는지 안 사귀어봤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봐서는 뭐 제대로 사귀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리드하고 분위기를 끌어가는 게 불편할까봐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 불편하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영호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다라고 하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리드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호를 보면은 말을 잘 못해요. 좀 어버버 하는 것도 있고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여자는 못 만나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게다가 오타쿠 기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순이 뭔가 질문하는 게 어려우면은 그냥 너는이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명령조로 얘기를 합니다. 옥순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따라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성향 자체가 저런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옥순이 얘기를 하잖아요. 영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 같은 거를 내가 원래 좋아한다. 본능적으로 끌린다. 너는 어때? 라고 물어봐줘 라고 했더니 고분고분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더라. 자기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웃기다고 하는데 저 웃기다라는 거는 그냥 웃기기도 하지만은 그게 좋다라는 거죠. 이 관계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그것도 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보입니다. 그게 단순히 영호하고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옥순이 좋다고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겁니다. 피곤함이 덜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편한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알아서 앞에서 말 다 하고 다 웃겨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영호 입장에서는. 관계를 약간 수동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영호 자체는. 그러니까 둘이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리고 데이트를 마치고 와서 영숙이 광수하고의 대화를 마치고 오잖아요. 공용 거실로 옵니다. 다시. 그때
옥순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 앉으려고 하거든요, 영숙이. 자, 그런데 옥순이 그런 영숙을 제지합니다. 여기 제 친구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데 앉아 주시겠어요? 저쪽에 아무 데나 가서 앉으라고. 자, 굳이 옆에 앉은 사람을 저렇게 쫓아내는 거. 본인이 영호하고 앉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굉장히 좀 무례해 보였어요. 자리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술 마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섞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호랑만 있고 싶으면은 그냥 영호랑 따로 가서 얘기하든지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든지 밤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쫓아내는 저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불편해 보였다라는 거죠. 저 모습 역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여기 내가 찜해 놓은 자리다. 너는 저리 가라.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그냥 먹을 거를 먹어요. 자리를 하나 맡아주던지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미안해서라도 내가 영호가 옆에 앉았으면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앉더라도 그냥 놔두거든요. 어차피 내 자리도 아니고 저게 내 남자를 지킨다.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좀 예의가 없어 보이고 무례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른다.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자, 그렇게 영호를 옆에 앉혀놓고서 즐겁게 술을 마십니다, 옥순은. 그때 상철이 옥순을 불러내요. 상철이 옥순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까 뭔가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불러냅니다. 옥순이 물어봐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상철한테 오늘 재미있었냐고. 그러니까 상철이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옥순이 또 까르르 웃습니다. 사실 전혀 웃을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웃는 포인트가 채식 순자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대화는 상철님이 더 잘 통하는 것 같다. 근데 그 뒤에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죠. 그게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상철은 내 선택은 옥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옥순하고 정의로 좁혀진 상태고 더 이상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옥순한테 마음 표현을 한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과연 제가 제대로 들었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옥순이 뭐라고 하냐면은 상철님한테 제가 1순위라면은 그냥 계속 좋다. 너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그러면 내가 영호님이랑 상철님 중에서 판단을 하겠죠. 계속 구애를 하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상철한테 마음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화만 잘 통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렇게 나 계속 좋으면은 내가 좋다고 계속 표현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저것도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표현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편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거만한 그런 표정이었고 갑의 위치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영호님하고 데이트를 갔다 왔으니까 영호님한테 집중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케이? 그럼 저 갈게요. 영호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야, 어쨌든 호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려고 잠깐 불러낸 건데 본인 얘기 조금 하다가 나한테 고백하고 싶으면은 계속 고백해도 돼. 내가 좀 고민을 해볼게 그러면은. 그러면서 근데 오늘은 내가 영호님하고 데이트를 했으니까 영호님한테 집중하고 싶어. 나 갈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인데 나 다른 사람 좋으니까 빨리 갈게. 안녕.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이긴 한데 그냥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건 그래도 좋은데 뭔가 그래도 상황에 맞게 좀 대처를 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심하게 하자. 굉장히 상철 입장에서는 뻘쭘했을 것 같아요. 저거는 멋있는 게 아니고 무례한 거예요. 상철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옥순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자, 상철이 지금 2명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옥순하고 정희. 자, 그런데 실제로 2명이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옥순 자기였으면은 난 너만 좋다고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2명이라고 말하는 게 자기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자, 여기서 옥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는 솔로에 임하고 있는지가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옥순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보다도 그렇게 기분이 막 엄청 좋은 거는 아닐 수 있겠죠. 왜냐? 나만 좋다고 한 게 아니니까. 정의도 좋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상철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례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난 2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다른 사람도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막 싫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진 않아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옥수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나랑 얘기하면 내가 좋다고 해야지. 왜 다른 사람도 같이 좋다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자, 옥순이 아까 영호한테 데이트 선택을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고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마음속에 2 사람을 담아놓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상철하고 영호 2 사람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영호 앞에서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네 앞에서는 너만 좋다고 할 거다. 그런데 상철은 나랑 대화하면서도 너만 좋다고 안 했으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솔직한 게 역효과가 난 것 같다. 결국은 본인이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상대방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그냥 쪽낸 거잖아요. 나 영호님한테 빨리 가봐야 된다고.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좀 무례한 행동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영호가 뭔가 불안했는지 옥순을 불러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순은 얘기를 해요. 나는 솔직하게 오늘 영호님하고 데이트가 너무 재미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오늘은 영호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빨리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나 잘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철님도 좋은 분이야. 그런데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유형은 오빠야. 이게 뭔가 영호한테 올인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살짝 다리를 걸쳐 놓은 거거든요. 본인이 기분 나빠서 상철하고 대화를 끝내고 나와버리기는 했지만은 상철한테는 그래도 내가 좋으면은 계속 나한테 좋다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둔 상태고 영호한테도 약간은 내가 틈을 보인 거죠.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 오빠야. 그렇지만은 상철님도 좋은 분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또다시 물어봐요. 영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세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상철님의 세계는 궁금하지 않고 거기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든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약간은 여지를 둔 거죠. 상철한테도. 자, 지금까지만 본다면은 영호한테 올인을 할 것 같은 기세인데 상철이 과연 저기서 마음을 접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옥순한테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송에서 옥순이 그 오피스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오빠 집 가까운데 오피스텔을 얻어도 내가 내 오피스텔에 있지 않고 오빠 오피스텔에 있을 것 같다. 과연 그게 상철일까 영호일까? 지금 느낌상으로는 거의 영호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너무 좀 속도가 빠르다, 저돌적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식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달아오르면은 빨리 식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친해지는 건 좋고 뭐 말 놓는 거 좋은데 그 오빠라는 말을 너무 쉽게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뭐 영호님 이렇게 부르면은 보기에도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이번 주 옥순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저돌적이면서도 좀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무례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어요. 내가 마음속에 2명, 3명이 있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본인의 의견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상철이 싫어서 거절을 한 게 아니에요. 실망을 해서 그런 거지. 나만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상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세 사람이 삼각관계가 될지 아니면 그대로 영호하고 옥순의 관계가 그냥 최종 커플로 이어질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